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방증들이 오가고 있는 거죠. 서로가 이제 또 보는 시각하고, 팩트에 대한 해석의 차이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경과에 어찌됐든 간에 기권을 하는 게 맞았냐, 아니면 그때 찬성을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 물어봤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게 지금의 자질론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또 잘라가지고 토론이 됐으면은 좀 더 생산적으로 됐을 건데 이게 다 혼재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리한 부분만 짚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 쪽에서는 방어를 할 때 그때 이제 비서실장의 역할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을 흐리면서 색깔론 아니냐라고 해서 뭉뚱거려가지고 방어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방어 전략으로는 효율적입니다만은 공격하는 쪽에서도 잘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문 후보에게 흠집을 내는 게 최대한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당시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대변인의 2007년 공식 브리핑 내용이 그 말이 바뀌는 과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당시 천호선 대변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007년 11월 2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 실질적으로 어제 오후까지 최종 결정이 나 있지 않았다. 라고 2007년 11월 21일에 천호선 당시 대변인이 최종 결정 아직 안 났다. 라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공식. 그런데 논란이 제기되자 회고록 논란 이후에 당시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대변인이 16일 회의에서 기권이 결정됐다. 송 전 장관의 지속적인 결의안 찬성 주장으로 21일에 최종 발표된 것이다. 결정이 안 됐다라고 했다가 결정이 이미 됐다.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이건 제 누구 편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결정이 됐지만은 공식 발표를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꼭 이 사안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적 행사를 21일 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권으로서. 근데 16일에 이미 우리가 기권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면 4일 동안, 5일 동안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6일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6일에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뭐 방금 전에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부에서나 이 외교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그건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시점을 천호선 당시 대변인이 어제까진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한 것은 말 바꾸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를 하던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회고록의 내용과 천호선 당시 대변인의 이런 언급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느 날인가부터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기권이 결정됐다라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의 발언이 일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던 빙하는 움직인다가 얘기가 나왔을 시점부터 이렇게 한 명, 두 명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됐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북에 물어봤냐가 핵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에 물어봤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처음에 문재인 후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색깔론적인 공세로서 많이 맞받아친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태경 의원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녹취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북에 통지문을 보내서 물어봤다는 당사자가 김만복 원장인데 김만복 원장이 물어본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에 통지문을 보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가장 논리적인 규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미 기권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워낙에 이 외교적인 문제로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 송 장관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라면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의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갖고 물어봤다? 저는 이것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 얘기는 2차 토론회 당시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분명히 물어봤는데 1차 토론회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2차 토론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북에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든지 국정원을 통해서 휴민트나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봤다 그랬지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3차 토론에서 왜 말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줘야 되는데 해답을 준 것이 아니라 자 해명이 됐지요? 또 다른 의혹이 있으면 다음 토론에서 물어봅시다. 저는 이건 토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모를까 분명히 말이 계속 바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차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게 직접 떠보든 물어보든 직접 물어본 건 없다. 그냥 국정원의 휴민트 정보를 통해서만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전통문을 직접 보낸 것으로 지금 드러났다는 지적이신데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육성 발언 들어보시죠.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핵도 아닌 얘기 해서 슬쩍 한번 홍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예,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예. 사실 기권을 이미 결정을 했으면 떠볼 필요도 없는. 이게 김만복 국정원장의 발언인데 북한한테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살짝 떠본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문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보내서 북한이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우리의 얘기에 대해서 슬쩍 한번 떠보기 위해서 던진 거다. 물어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할 것처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후속 기자의 질문이 아니 기권을 결정했으면 그냥 기권을 하면 되지 왜 그거를 떠보고 통보를 하느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생산적인 얘기하자는 그 뜻이 제가 좀 강해요. 아까 김 의원 지적하고 지금 그 지적하셨는데 저는 크게 보면 그 시절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남북관계 정상회담하고 평화회담하고 지금하고는 국민이 다르죠. 그러면 얼마든지 북한한테 이런저런 형식으로 그는 예의 갖춰서 그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물어볼 수 있었다. 직접 북한에 물어봤다라고 대통령 후보도 말을 하면 그만입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죠,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좀 꼬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납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히려 제가 후보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6번째 후보라고 하면 나는 어저께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의사와 달리 북핵 나면 그냥 전쟁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개성공단 이제 닫았는데 이거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금강산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 질문하고 답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 이슈 아닌가요? 미래지향적인. 네. 어떻게 과거 갖고 그 2007년에 일어난 일 갖고 얼마든지 진실성이나 신빙성 갖고는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만큼만 다퉈야죠. 오히려 정작 지금 우리 당면한 이 문제 그거 갖고 우리한테 좀 메시지 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넘어가요? 이거 또 위험한 발언은 어디로 넘어가요? 재미없어갖고. 다른 채널로 넘어갔다. 아니, 저 영화 봤어요. 예. 기권을 이미 결정해 놓든 아니면 처음에 찬성을 했다 기권을 바꿨든 생각이 나지 않든 중요한 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황들을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당시 북한에게 전통문을 보내서 물어보든 떠보든 뭔가 의사를 타진했던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가 왜 이 팩트를 두고 북한에게 직접 안 물어봤다. 기억이 안 난다.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다. 뭔가 명확하게 물어봤으면 물어봤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 태도는 선의로 본다면은 예.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본인만 압니다. 관심법의 영역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리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김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외교장관 설득하기 위해서 한 5일 정도 지체했다. 그렇게 보면 조금 이상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이 하나 또 미끼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성해도 북한은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장관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눌러버리느냐 아니면 장관들과 소통을 하느냐 그 리더십의 차이신 것인데 워낙 주무 장관이 반발하니까 한 번에 그냥 누를 수는 없었고 게다가 송민순 장관이 북한도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설득을 하니까 그럼 이제 알아봅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제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적에 아마 국정원이 어떤 워딩으로 어떤 수위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권을 정해놓고 그렇게 통보하는 것과 마치 찬성, 그건 이제 김만복 국정원장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떠보기. 왜 협상할 때 그렇잖아요. 장사한 사람 15,000원 부르고 저는 5,000원 부릅니다. 그럼 양쪽 다 알아요. 10,000원에서 이거 결정될 거라는 거. 그게 협상인 거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권으로 결정했어도 국정원이 아니 우리 찬성적으로 좀 얘기 가는 것 같아 라고 떠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협상이고 외교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을 더 잘 알려면 반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그거 하나의 기술이고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가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못했어. 지금 중립적인데 논의 중이야. 니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인데 기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기권이라고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다라고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가능성인데 그 수위를 어떻게 했느냐는 국정원 김만복 국정원장만 지금 알고 있는 거겠죠. 예. 문재인 실장 비서실장으로서 이 과정을 다 알았겠군요, 그럼. 대략은 알겠지만 글쎄요. 국정원에서 어떤 워딩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봤는지는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는 파악을 했으나 지금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입장을 좀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